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1. 친생자 관계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다른 한쪽 당사자를 상대방 즉 피고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신고한 경우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가족관계 등록부상 모나 자가 자나 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지요. 2.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친생자 관계의 당사자 양쪽을 모두 상대방으로 합니다. 위 예에서 모를 갑, 밖에서 나온 자녀를 을, 실제 자녀를 병이라고 하면 병이 갑과 을을 피고로 하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3.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했을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피고가 될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음 쇼츠에서 제척기간 피해가기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예가 있어요. 모를 갑, 밖에서 낳아온 자녀를 을, 실제 자녀를 병이라고 해요. 이 사안에서는 갑과 을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함을 청구해야 하잖아요. 갑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되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갑이 사망해서 결국은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해요. 그런데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결국 을은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제척기간 때문에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쇼츠에서 그 해답을 드릴게요. 제가 집필한 가사 실무 제요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전의 쇼츠 2에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제척기간의 제한 때문에 소송에서 이길 수 없지만 병, 즉 가족관계 등록부상 형제자매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을과 망갑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면 제척기간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을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수 있어요.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한 것인데 이런 것은 친생자 관계 소송을 많이 해본 판사가 아니면 터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설명드릴게요. 과거에는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 별다른 증거 없이도 승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지금은 친생자 관계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수검 명령이라고 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검사를 받도록 하는 명령이겠지요. 외국에 있으면 어떤 절차로 검사를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검체를 보내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만 믿어주는 경우가 많지만 유전자 감정은 사설업체에 의한 감정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검 명령을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이는 다음 쇼츠에서 설명드릴게요. 전의 쇼츠에서 수검 명령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 절차가 아닌 가사 절차에서 법원은 수검 명령을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감치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감치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두어두는 구속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태료는 벌금과 비슷하나 벌금은 형벌이나 과태료는 1. 행정벌, 2. 사법상, 소송법상 의무 위반, 3. 징계 방법으로 부과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좀 남아서 과태료의 3가지 종류 예를 들어 드릴게요. 1. 행정벌은 주차 위반 과태료 생각하시면 되고요. 2. 사법상, 소송법상 의무 위반은 증인의 출석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있어요. 이것이 요즘은 500만 원도 할 수 있어서 아주 무섭습니다. 3. 징계는 변호사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어요.